로율님들은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그리고 보부상이라면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있는 빅백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 고민 해결. 살까 말까? 감별사! 오늘은 남성 로율님의 사연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약간 남자답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율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인스타 찾아보다가 어디에 사연을 올려야 될지 찾지 못해 DM 드립니다. 제가 6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저 때문에 혼자 결혼 준비하는 와이프를 위해 프로포즈 가방을 사주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샤넬 WC 블랙 비싼 브랜드 1개 가로치고 하셨어요? 루이비통 알마 비비 그리고 프라다 사피아노 미니백 덜 비싼 가방 2개. 저 두 선택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고민입니다. 유유. 살까 말까 해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샤넬을 사자니 뭔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유유. 덜 비싼 브랜드를 사주자니 여자분들이 샤넬 브랜드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너무 고민이 되네요. 참고로 여자친구는 명품백은 구찌 마몬트 미니백 하나 가지고 있고 키는 175cm. 어쩐지 정말 그 사진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너무 모델 같으신 거예요. 몸무게 63, 몸무게까지 왜 여기에 여자친구한테 허락 받으신 거예요? 스타일은 원피스 입는 거 좋아하고 캐주얼하게 입는 거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일은 원피스 입는 거를 좋아하는데 캐주얼 입는 거를 선호하신다. 전천후 모든 스타일이 다 어울리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원피스 하면 또 어떤 원피스가 어울리시는지 일상 사진을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로율님들. 와, 진짜 아니 운동화 신고 이 정도 비율 나오신다고요? 직업이 모델 아니신가요 혹시? 와우, 너무 멋있으시다. 그러니까 이런 원피스를 입으신다는 거예요. 175cm의 키이기 때문에 뭔가 샤랄라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모던하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디자인의 원피스, 몸매 라인이 드러날 수 있는 원피스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또 청바지에 흰 티셔츠에 정말 앞서가셨네요. 너무 요즘 유행하는 모자 아니에요? LA 다저스 모자 블루 컬러 나이키 운동화 또 매치를 해주셨고 예비 신부분이 정말 스타일리시하시고 너무나 멋있으실 것 같아요. 또 베이지 바지에 블랙 가디건 매치해주시기도 하셨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징검다리 건너고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사진인데 이 사연자 로율님의 얼굴을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굴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다들 미인이십니다. 우리 로율님들은 다들 대단한 미인분들이 모여 계세요. 이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로율님들은 다 진짜 아름다우셨어요. 여기 어디 앞이에요? 이 분수대 앞에 와 진짜 멋있으시다. 여기에 또 이렇게 메리고라운드 놀이공원에서 찍으신 사진이 있는데 정말 사랑스러우십니다. 두 분이 사랑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 이 사진과 이 표정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남성 로율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프로포즈 선물. 첫 번째가 샤넬 WC 현재 가격이 478만 원이고 루이비통 알마 비비 250만 원, 에삐 가죽으로 가면 266만 원이고요. 프라다 사피아노 가죽 미니백 295만 원이에요. 그럼 사실 루이비통과 프라다 두 가지를 사드리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5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저는 사실 이 고민을 보자마자 결론은 났었어요. 이 고민은 진짜 여자라면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거나 고민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을 너무 빨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율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유라트 커뮤니티에 로율님들 투표해주세요. 살까 말까 감별사 남성 로율님의 고민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 로율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에 투표 결과를 발표할게요.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이 세 가지 브랜드의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샤넬은 루이비통
루이비통에 비해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 조금은 더 페미닌한 느낌, 럭셔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우리는 그 차이를 알고 있죠. 여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다들 알고 있어요. 자, 루이비통과 프라다의 차이점은 루이비통은 프랑스 감성, 프라다는 이탈리아 감성이다. 루이비통은 조금 더 장식적이고 프라다는 그에 비해서 모던한 스타일이다. 루이비통은 고전적인 느낌이고 프라다는 현대적인 느낌이다. 우리 프로포즈 받으실 분의 스타일을 보자면 그 어떤 브랜드를 매치하셔도 잘 어울리실 분위기라서 이 세 가지 제품 혹시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목록을 받았을 때 더욱 감동을 받으실 것인가, 받으실 분의 성향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일 것 같은데요. 실용성을 생각한다면 가방 2개를 받는 게 나을 거라고 남자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남자분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심비를 생각한다면 샤넬 하나를 받는 것이 좋겠죠. 저의 경험을 좀 빗대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의 소비 성향을 소개해 보자면 제가 25살 정도 됐을 때 제 친구들도 거의 다 미술 작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나이대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 둘 다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해서 자기의 집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유행이 암암리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복층 오피스텔이 또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 둘 다 그 복층 오피스텔에 자기 작업실 겸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성인이 되는 그런 연습 단계를 이렇게 거치는 유행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월세를 사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반전세 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물론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아빠와 함께 부동산을 이렇게 보러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빠가 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냥 살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제안도 저에게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부모님에게 긍정적으로 기대는 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성향이요. 내가 25살 정도 됐으면은 부모님에게 기대선 안 된다. 이미 대학도 졸업을 했고 제가 그림 작가로서 돈을 꽤나 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크게 들더라고요. 아무리 부모님이 몇 년치 월세를 그냥 한꺼번에 주신다고 하셔도 그 월세라는 돈은 그냥 이렇게 써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나이 때 보면은 진짜 엄청난 그 자린고비 정신이 있는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모아두었던 원금도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들이 지금 막 다 이렇게 독립을 한다고 해도 제가 한 몇 년 조금 더 뼈를 갈아서 소비하지 않고 몇 년 딱 압축적으로 땡겨서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몇 년 더 참다가 아파트 하나를 그냥 구매를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저의 소비 성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하고 싶고 내가 그게 갖고 싶어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갖기 전까지는 거쳐가는 것들에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비를 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30대가 이제 넘으니까 차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아빠차 빌려서 타는 것도 너무 눈치를 많이 주시고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큰 결정들을 내리거나 정말 사소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내가 오롯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저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차를 쓸 때마다 아빠한테 막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그거 써서 조금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또 혼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또 구차하고 그래서 또 친구들이 어떻게 차를 샀는지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고차들을 많이 구매해서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첫 차로 꿈꾸던 드림카가 있었어요. 바로 벤츠인데요. 아파트를 사느라고 모아놓은 돈이 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벤츠를 구매하려면 또 몇 년을 조금 더 해야겠다 이런 또 결론이 나오면서 몇 년 후에 그 차를 가질 수 있으면 거쳐갈 수 있는 차를 사서 필요하니까 타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의 성향은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차라는 것은 딱 보니까 구매하는 순간부터 그냥 감가상각이 돼서 차는 소모품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몇 천만 원을 들이고 내가 구매하고 싶은 차는 거의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중고차를 사면 결국에는 내 드림카를 사려고 하는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한 번에 현명하게 돈을
돈을 목돈으로 모아서 내 드림카를 한 번에 사는 게 낫겠다. 다른 차를 사고 계속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도로에 내 드림카들이 다닐 때 저거 내 드림카. 나는 언제 저 차를 탈 수 있을까? 나는 조금 더 돈을 모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차가 없으면 나는 드림카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 이런 게 더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제 드림카를 딱 샀을 때 도로에 아무리 다른 브랜드의 차들이 이렇게 다녀도 더 이상 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더 중요한 것에 제가 더 집중해서 뭔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결국 몇 년 후에 저의 드림카를 또 구매하게 됐습니다. 저의 소비 성향은 이래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중간에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무언가로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성향이라면 루이비통과 프라다 가방을 두 개를 딱 받았어도 샤넬 가방이 보일 때마다 나도 그래 언젠가 샤넬 가방 사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딱 샤넬 가방을 사면 그 다음 가방을 고를 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실용성 있게 더 많은 카테고리들 안에서 가방을 골라서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저는 스스로 저에게 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나에게 선물해 주는 그 결론이 조금 더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투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넬 WC 블랙 88%의 룰님들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루이비통 알마비비 프라다 사피아노 미니백은 12%의 룰님들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2,300명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룰님들이 남기신 댓글을 보면은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밑에 거 다 사도 결국 샤넬 사게 됨. 샤넬 WC가 완전히 포멀한 느낌의 가방은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샤넬에서 가장 실용적인 가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500만 원대를 쓸 거면 디올의 500만 원대 가방을 구매하는 게 낫겠다 댓글들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디올에서 500만 원대 가방, 프로포즈 가방으로 좋은 거는 레이디 디올 백인데 500만 원대 가방에는 레이디 디올을 구매하기가 힘들고 750만 원 정도 돼야 레이디 디올 미니백 블랙 컬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샤넬 뉴 미니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프라다랑 루이비통 구매를 하면 500만 원대인데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보태서 미니 클래식 핸드백 정도 구매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서 가격을 봤더니 696만 원이에요. 울 트위드 소재가 그렇고요. 램스킨 골드 메탈 블랙 미니 클래식 핸드백은 748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때를 보면은 결혼할 때는 정말 목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100만 원 차이가 우리 사연자 룰님께서 잡으신 그 버짓 안에서 선택해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긴 하고요. 샤넬 WC 블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땅땅땅! 이쯤 되면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프로포즈할 때 가장 많이 선물하고 있는 명품 가방은 어떤 브랜드의 어떤 가방일까? 챗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현재 프로포즈할 때 가장 많이 선물되고 있는 명품 가방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 브랜드와 모델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루이비통. 루이비통의 가방은 항상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피디 반둘리의 카퓨신 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방들은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 디올. 디올의 레이디 디올 백은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프로포즈 선물로 자주 선택됩니다. 이 가방의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유명합니다. 3. 펜디. 펜디의 피카브 백도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가방은 독특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4. 로에베. 로에베의 플라멩고 클러치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방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들 가방은 모두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포즈 선물로서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증이 들었어요. 예전에 프로포즈 가방 하면 샤넬의 클래식백이 가장 독보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스트에는 샤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샤넬의 클래식백이 프로포즈 가방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야? 샤넬의 클래식 플랫백 최근 프로포즈 선물로 많이 선호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가격 상승과 품질 문제 때문입니다. 1. 가격 상승. 샤넬 클래식 플랫백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가방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 현재 $10,000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방을 구매하기에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품질 문제. 많은 소비자들이 샤넬 가방의 품질 저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녹슬거나 가죽의 긁힘, 내부 지퍼가 가죽에 자국을 남기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 문제는 고가 명품 가방에서 기대되는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유지 비용. 샤넬 가방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도 높습니다. 장기적인 관리와 수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4. 구매 어려움. 샤넬은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으며 매장에서도 제한된 수량만 판매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모델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샤넬 클래식 플랫백은 더 이상 프로포즈 선물로 인기가 높지 않은 반면 다른 브랜드의 가방들이 더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샤넬 플랫백이 유지 비용이 높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후기들을 남겼나 봐요. 챗 GPT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면요.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들로 샤넬이 에르메스와 같은 고가, 희귀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났다는 증거로 보이거든요. 이전부터 고가 희귀템 정책을 펼쳐온 에르메스는 소수만이 이 가방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가방이지만 샤넬의 플랫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 레어함이 가치가 되려면 이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봐야 다시 이전 명성을 되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영상 보고 있는 로일입니다. 얼마 전 결혼한 예식장도 언니 영상 보고 알게 되어 예쁘게 올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고민이 되는 가방이 있어 살까 말까 감별사 신청합니다. 샤랄라 공주 같으면서도 당당한 언니의 스타일과 제가요? 감사드립니다. 당당한 언니의 스타일과 삶의 태도가 멋있어서 담고 싶어요. 그런 유언니의 추천을 듣고 싶어요. 제가 고민하는 가방은 디올 북토트 레더 미디움 라떼 오알 베이지 컬러 루이비통 캐리어 PM입니다. 임신 중이라 아기가 태어나면 쓸 기저귀 가방 용도로 보고 있어요. 평소 편하게 들 캔버스 가방 하나는 따로 준비하고 체크 포인트. 요 두 가방 중 구매하는 건 꾸미는 날 들려고 해요. 꾸미는 날 들겠다. 제 나이는 30대 초반, 키 158, 아담 체구, 여름 라이트. 현재는 임신 중이지만 출산 후에 많이 들 가방이라 임신 전 사진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짐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기 키우는 친구는 샤넬 투투백 쓰는데 빠듯하다고 해요. 너무 예쁘지만 아기 짐이 겨우겨우 꽉 차더라고요. 근데 우리 로일님들 이제 웬만하면 얼굴을 좀 공개합시다. 공개 안 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미모예요. 배우 같으신데 너무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 코디도 잘하시고요. 여름 라이트 맞으신 것 같아요. 피부도 너무 뽀송뽀송하시고 편안하면서도 페미닌하면서도 샤랄라 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로 코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트리에서 포즈 취하신 모습 너무 아름답잖아요. 엄청난 미모입니다. 스트라이프 가디건 입으신 모습 프로 모델이세요? 자, 우리 로일님이 고민 중이신 가방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샤넬 쇼핑백 그레이 컬러 요것도 조금 보긴 했었거든요. 우리 롤님에게 어떤 가방을 추천드리면 더 실용적이면서도 좋으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지만 꾸미는 날 들려고 하는 기저귀 가방 이 부분이 저의 고민을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어떤 가방이 꾸미는 날 들면 좋을 기저귀 가방입니까? 디올 북토트 레더 미디움인데요. 라떼 컬러를 할 것인가 베이지 컬러를 할 것인가 너무나 고민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군요. 이럴 때 어떤 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우리 롤님의 사진에 두 개 다 한번 오려서 붙여보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지? 라떼 컬러는 조금 더 샤방한 느낌, 영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베이지 컬러는 우아한 느낌, 차분한 느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지 컬러를 고를 거예요. 이게 미디움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크기가 좀 큰 편이란 말이에요. 기저귀 가방으로 필요한 시기는 어떻게 보면 금세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더 잘 들고 다닐 만한 가방으로 고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움 사이즈는 꽤 커요. 근데 이게 컬러가 밝아질수록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우리 로율님은 지금 키가 그렇게 크시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저귀 가방 말고도 그 시기가 지나갔을 때 내가 들고 다녔을 때 조금 더 작아 보이는 컬러로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화이트 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진 느낌보다는 뭔가 조금 더 흐물흐물한 부드러운 천으로 된 가방 같은 거, 혹은 뭐 투투백, 더 가죽이 부드러운 가방 있잖아요. 그런 거 골라야 되는 것 같고, 요거는 베이지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활용하기 좋지 않으실까,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물론 라떼 컬러나 베이지 컬러 두 개 다 때타는 게 너무나 잘 보이는 컬러긴 해요. 라떼가 조금 더 잘 보이겠죠. 네, 뭐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베이지 컬러로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땅땅땅! 자, 요런 고민들 있으신 우리 로율님들, 고민도 정리해 주시고 고민과 함께 일상 사진을 율리시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처음에 제목에 살까 말까 감별사 신청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사연에 채택되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십니다. 오늘 고민 해결 어땠나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이유라트.